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19학번 오예지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대체 과제 두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총이치의 제작 과정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총이치 제작 과정은 파트 1 나비치 제작 과정과 파트 2 수지이치 제작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수지이치 제작 과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이치 제작 과정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총이치 전 제작 과정을 치료실과 기공실에서의 역할 분담에 따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치의 필요성을 느낀 환자가 치료실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고 치료 계획을 세우고 예비 인상 체득을 해야 합니다. 체득된 예비 인상은 기공실로 보내지고 기공실에서는 예비 인상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 트레이를 제작해 줍니다. 개인 트레이를 치료실로 보내주고 오차가 없는지 최종 확인을 한 뒤 최종 인상을 떠줍니다. 떠준 최종 인상을 베이스로 하여 작업 모양을 떠주고 작업 모양 위에 교합제를 쌓아줍니다. 이때 또 환자가 내원해서 구강의 교합 기록을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교합 기록이 표시된 모형을 기공실에서 교합기에 부착시키고 인공치 배열을 해주고 의치상 조각까지 해줍니다. 이제 의치상 조각까지 해준 의치를 치료실로 보내고 나비치 제작해서 마지막으로 환자가 치료실로 내원하여 환자의 구강 내에 위치를 장착해보고 점검을 합니다. 오차가 있거나 환자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수정을 해줍니다. 방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나비치 제작 과정이고 나비치 제작 과정 중에 환자는 치료실에 최소 4번을 방문해야 합니다. 나비치 제작 과정이 끝나면 수지이치 제작 과정이 시작됩니다. 플래스크 내부에 바세린을 얇게 도포해줍니다. 1차 매물 때 상악 모형은 가급적 모양을 뒤쪽에서 위치시켜 매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하악 모형은 하악 모형용 함을 사용하여 매몰을 시켜줍니다. 보통 석고를 혼합하여 하함의 반쯤 채워주고 모형의 저면에도 석고 혼합물을 도포한 후 함의 중앙에 나비치 모형을 놓고 가볍게 눌러주면 나비치가 부착된 모형의 렛지가 하함의 테두리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여 매몰합니다. 모형을 눌렀을 때 함의 테두리 위로 넘치는 과행의 석고는 스파츌러로 제거하고 석고의 표면이 평탄하도록 다듬어줍니다. 석고가 경화되면 분리제를 도포해줍니다. 초보인 경우 1차 매물 때 묽은 석고를 사용해서 언더컷이 안 생기게 몸에 익을 때까지 제작해줘도 됩니다. 2차 매물 때는 매물 전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지 않으면 상함과 하함이 서로 분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비치의 모든 부분을 보통 석고로 덮어줍니다. 상하함의 테두리는 반드시 서로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되어야 합니다. 인공치의 교환면과 절단연은 보통 석고를 손가락으로 닦아내어 보통 석고가 묻지 않게 해줍니다. 3차 매물 때는 보통 석고가 아닌 경석고로 채워줍니다. 치아의 절단면과 교환면이 보통 석고가 아닌 경석고와 맞닿아야 하는 이유는 치아의 위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경석고를 채워준 뒤 클램프에 조여서 경화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이때 클램프에 조여서 석고가 경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이유는 매몰 후에 석고가 경화될 때 모형에 팽창이 생길 수 있어 그 팽창을 방지하고자 클램프에 조여서 경화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후 왁스를 제거하고 냉각시켜줍니다. 레진 분리제를 따뜻할 때 도포해주고 의치상 레진을 혼합하여 의치상 레진을 오버패킹 이용하여 전입해줍니다. 레진 전입 시약 과정에서는 1차 50파운드,
2차 70파운드, 3차 100파운드로 점차 높여가며 음영체의 모든 부분을 완벽 전달할 수 있게 시합해줍니다. 한 번에 높은 압력을 주어 시합하지 않고 압력을 점차 높여가는 이유는 한 번에 높은 압력을 주면 모형이 파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합을 해준 뒤에 과잉 레진을 제거하고 클램프 장착을 해주며 레진 중합을 해줍니다. 운성 후 디플레스킹을 하고 디플레스킹 후에 매몰재를 제거해줍니다. 교합기에 재부착을 하여 선택 삭제 혹은 다듬질을 해줍니다. 위치상에서 모형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으로는 연마를 해주고 최종 수지 위치상을 물에 담아서 치료실로 보내줍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구강 내에 장착시켜줍니다.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경우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손을 봐줄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총이치 전 제작 과정이 끝났고 전 제작 과정을 오차 없이 한 번에 다 정확한 결과를 이끌어냈을 경우에는 환자는 치료실에 총 5번만 내원해도 됩니다. 만약 오차가 생겨서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다시 제작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 환자는 치료실에 내원해야 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이제 총이치 제작 과정 중 수지이치 제작 과정을 좀 더 깊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이치 제작 과정은 시적이 끝난 나비치의 이치상을 수지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나비치를 원형으로 이용하여 의치상 수지를 집어넣고 중합시킬 수 있도록 음영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이제 총이치 제작 과정 중에 파트 2 수지이치 제작 과정을 좀 더 깊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합기에 장착되어 있던 나비치 과정까지만 제작된 모형을 교합기에서 분리해줍니다. 또 리마운팅 플레이트에서 모형을 분리해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지이치 제작을 위해 메모를 준비합니다. 함은 나비치를 메몰하여 음영을 만들고 레진을 전입하여 중합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함은 크게 가압 성형용함, 유입 성형용함, 주입 성형용함 등이 있는데 가압 성형법과 주입 성형법에 의한 메몰은 보통 석고 또는 경석고를 사용합니다. 이 영상에서의 나비치를 메몰하는 방법은 인공치 상부를 잡아주는 3단계 메몰법인 가압 성형용 플래스크를 이용한 메몰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3단계 메몰법은 운성 후에 위치상의 추출을 보다 안전하고 쉽게 진행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상악 나비치 메몰에서는 1, 2단계를 석고로 메몰하고 3단계에서는 경석고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3단계) 메몰한 경석고 부위를 캐핑 또는 토핑이라고 해야 합니다. 먼저 이 함의 구성은 상함, 하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함에는 플라스크 리드가 조립되도록 2개의 핀이 상부의 후방 테두리에 돌출되어 있고 하함의 바닥에는 중앙에 분리되는 원판이 있습니다. 하함에서 원판이 분리되도록 제작된 이유는 주형을 함에서 쉽게 추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메몰 전 준비한 함을 조립하여 각 부분이 정확히 조립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 확인은 메몰의 실패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 나비치가 부착된 작업 모형을 하함에 넣고 높이와 측면, 간격의 힘의 크기 적당한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함 내부의 측벽과 모형 측면 사이의 공간은 적어도 3mm 이상 여유가 있어야 석고를 부어 작업 모형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 상암의 상부와 인공지하의 전치부 절단연 사이의 간격은 최소 6mm 이상이어야 합니다. 너무 좁으면 의치상 레진을 전입할 때 가해지는 압력에 의해 경석고 매몰재가 파절되고 인공지하의 위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에 넣어봤는데 모형이 너무 높으면 모형 밑면을 베이스를 모형 삭제기로 삭제하여 두께를 줄여줍니다. 매몰 전 나비치 모형을 실온의 물에 약 5분 정도 침수시켜줍니다. 모형을 침수시킬 때 사용하는 물은 순수한 물보다 슬러리 워터에 담가 흡수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담궈놓지 않으면 건조된 모형이 매물재 모형에서의 수분을 뺏어오게 되는 탈회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탈회 현상을 방지하고 크기 조절을 위해서 모형을 삭제할 때 용이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모형을 물에 너무 오래 담가 놓으면 모형의 표면이 부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나비치 모형을 실온수 물에 약 5분 정도 침수시키는 동안 준비한 함을 조립하는 각 부분이 정확히 조립되었는지 확인하고 함의 내면이 깨끗한지도 확인해 줍니다. 함의 내면에는 바세린을 아주 얇게 도포해 줍니다. 함의 내면에 분리제를 도포하는 이유는 함으로부터 석고 매몰제의 분리가 용이하여 모형의 파절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세린을 두껍게 도포되어 함 내면에 층을 형성하게 되면 왁스워시를 할 때 함께 흘러나가 틈이 발생한 후에 의치상 레진을 전입할 때 전입압에 의해 경석고 매몰제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매몰 전 모든 준비가 끝났고 1차 매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악 모형은 가급적 모형을 뒤쪽으로 위치시켜서 매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악 모형은 모형 후방에 있는 힐 부위와 함 사이의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함을 분리할 때 힐 후방에 석고 매몰재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양의 석고 매몰재로 블럭아웃을 할 수 있도록 가급적 모형을 앞쪽으로 위치시켜 매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석고를 혼합하여 하함의 반쯤 채우고 모형의 저면에도 석고 혼합물을 도포한 후에 함의 중앙에 나비치 모형을 놓고 가볍게 눌러주면 나비치가 부착된 모형의 리치가 하함의 테두리와 같은 높이가 되어서 매몰합니다. 자, 이때 모형을 누르고 함의 테두리 위로 넘치는 과잉의 석고는 스파츌러로 제거하고 석고의 표면에 언더컷이 없게 평탄하도록 다듬어줍니다. 함의 보통 석고가 경화되면 왁스 제거 시 함 분리가 용이하도록 석고 분리제를 모형의 가장자리와 매몰재 표면에 도포해줍니다. 도포해주지 않으면 상함과 하함이 서로 분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리제를 도포한 후에 석고를 혼합하여 인공치아와 치은 형성 부위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도포하고 즉시 상함을 하함 위에 조립하고 석고를 상함 내부의 인공치의 절단면과 교환면 부위까지 덮이도록 주입해줍니다. 그리고 인공치 절단면과 교환면에 덮인 석고를 손가락으로 닦아내어 노출시켜줍니다.
3단계 메모를 하기 위해서 바세린을 아주 얇게 도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두꺼운 바세린의 분리제 층은 왁스를 제거할 때 흘러나가 틈을 형성하게 되고 레진 전입 시 압력에 의해 3단계 매몰 부위가 파절되어 인공치아의 위치 변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세린 도포 후에 경석고를 혼합하여 상암의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채워줍니다. 경석고의 양은 함을 약간 넘쳐나도록 주입하고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을 누르면 여분의 경석고가 뚜껑 위의 구멍으로 넘쳐나오고 상암과 뚜껑 사이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분의 석고가 넘쳐나오는 것을 보고 경석고가 함의 내부에 완전히 채워진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몰이 끝나면 뚜껑의 구멍 위로 넘쳐나온 여분의 경석고를 깨끗이 제거해주고 함을 클램프에 넣어서 경석고의 팽창을 막을 수 있도록 함이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되게 하여 경화할 때까지 클램프나 프레스로 약간의 압력을 가한 상태로 둡니다. 나비치상의 왁스 및 기초상을 제거하는 단계를 왁스 제거라고 합니다. 수지의치상의 왁스 및 기초상을 제거하는 단계를 왁스 제거라고 합니다. 매몰한 석고가 경화되면 플래스크를 60에서 70도에 온수에 5에서 10분 동안 담궈두어 왁스가 연화되도록 한 다음 플래스크의 상암과 하암을 분리하여 기초상을 제거하고 잔류 파라핀 왁스를 완전하게 끓는 물로 세정합니다. 이때 왁스의 연화 정도가 낮으면 함 분리 시 인공치 탈락이나 석고 매몰제나 모형이 손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왁스를 지나치게 녹인 경우에는 왁스가 석고 내부로 스며들어서 레진 분리제 도포가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서 중압 후 의치의 분리 효과가 없어져서 의치의 추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 함을 분리시킬 때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무리한 힘을 가하게 되면 주형이 깨지고 인공치아가 석고 주형에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왁스 제거 후 냉각을 시켜줍니다. 레진 분리제를 따뜻할 때 도포해줍니다. 석고가 뜨거울 때 도포를 하면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분리제를 파열시킬 수도 있고 석고가 차가울 때 도포하면 분리제의 도포가 어렵고 앙금이 생기게 됩니다. 치과용 H상 레진은 단량체인 레진액과 다량체인 레진 분말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혼합할 때 비율을 정확히 계량해주고 레진액부터 넣고 레진 분말을 넣어서 혼합해주면 레진 혼합물 속의 공기의 유입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레진 혼합물이 병상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레진액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뚜껑으로 덮어둡니다. 레진 취급 시에 피부에 과도하게 접촉하지 않도록 일회용 비닐 장갑을 사용하거나 손에 바세린을 도포하여 취급하도록 하고 병상에 도달한 레진은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깨끗한 상태로 조작을 해야 합니다. 레진의 전입 방법에는 언더패킹과 오버패킹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오버패킹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병상에 도달한 레진을 셀로판지 사이에 넣고 주물러서 레진 내부의 기포를 제거하고 직경이 6mm 정도 되게
롤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하음 위에 셀로판지에 물기를 제거하여 올려놓고 상함을 맞추어 벤치프레스에 천천히 압박을 가합니다. 대개 3번 정도의 시압을 가하는데 압력의 정도를 점점 증가시켜야 합니다. 1차 파운드는 50파운드, 2차는 70파운드, 3차는 100파운드로 점차 높여가며 음향체의 모든 부분을 완벽 전달할 수 있게 시합해줍니다. 3차로 나누어지지 않고 한 번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면 인공치 위치의 변형이나 파절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차 시합에서는 셀로판지를 넣지 않습니다. 레진을 첨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레진을 첨가하게 되면 의치의 고경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합에서 최종 압력을 가장 크게 하지 않으면 레진 온성 후 의치상의 조직면과 연마면에 기포가 발생합니다. 시합 후에 과잉 레진을 제거해 줍니다. 과잉 레진을 제거해주고 레진의 리퀴드를 약간 도포하여 시합 과정 중에 증발된 레진액 보상을 하고 최종 폐함에서는 셀로판지를 넣지 않은 채로 클램프에 함을 완전하게 조여서 장착합니다. 레진의 온성은 석고 음영에 전입한 병상일 레진을 온성기에서 중합시켜서 의치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수지의 전입이 끝나면 함 속에 전입된 수지 혼합물을 레진 온성기에 넣어서 온성시켜 견고한 의치상으로 만들어준 후에 냉각시켜줍니다. 실온에서 서서히 냉각시키고 함이 금속한 냉각은 의치상 레진과 모형, 매물재로 사용된 석고나 경석고의 열 팽창률 차이로 의치상의 잠재 응력이 발생되고 매물재와 모형의 제거 시 의치상 변형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 분리는 먼저 함에서 석고 매물재의 주형을 분리하고 매물재 주형에서 중합 위치와 모형을 분리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함 속에서 석고 매물재를 분리할 때에는 모형이 파손되지 않도록 약한 충격으로 진행해 줍니다. 충격을 가해 함을 분리할 때에는 먼저 뚜껑을 분리하고 하함의 디스크의 상단에 약한 충격을 가하면 상함은 남고 하함은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약한 충격으로 함의 테두리를 두들겨주면 쉽게 함이 분리가 됩니다. 이때 의치상과 인공치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공치의 교환면에 부착된 잔여 매물재는 선택 삭제 과정에 방해가 되므로 조각도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하고 교합기 재부착을 위해서 모형 기저부도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의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교합의 부조화를 찾기 위해서는 제거하기 위해 의치의 교합기에 재부착을 해줍니다. 선택 삭제는 레진의 중합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를 교합기에 재부착하여 교합의 부조화나 오차를 수정하는 과정으로 일정한 법칙에 의해 정상적인 중심교합과 편심교합을 어긋나게 하는 교합 접촉 제거를 하는 과정입니다. 또 측방교합의 선택 삭제를 진행할 땐 적색 교합지와는 구분이 되는 청색 교합지를 사용하여 오차를 수정해 줍니다. 교합기에 재부착하고 고압 고경의 변화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교합기의 과두구를 중심 위로 고정하고 적색 교합지를 상하와 구치부의 교합면 사이에 놓고 가볍게 교합을 시킵니다. 교합 후에 교합점이 나타나는 높아진 부분을 삭제해줍니다. 선택 삭제에 의한 교합 조정이 끝나면 모형을 교합기에서 분리한 다음에 의치상을 모형으로부터 분리합니다. 모형 분리 시에는 언더컷을 고려하여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상악인 경우에는 순측 변연부와 상악 결절 협측부, 하악은 구치부 설측 후방 변연부 등의 대부분 언더컷이 존재합니다. 모형 제거 시 언더컷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치상이 파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레진 전입 시 사암과 하암 사이로 밀려나온 여분의 레진이나 기포를 제거하고 의치의 최종 형태와 두께가 갖추어지도록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의치의 다듬질 과정은 다듬질된 면이 점차 평활해지도록 거친 연마기구를 이용하여 거친 연마기구로부터 부드러운 연마기구를 이용합니다. 다듬질 과정이 완료되면 의치의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고 연마기구와 연마제를 이용하여 표면을 활택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퍼닉스를 사용하여 구개면과 의치상 면 전체의 연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니스에 의한 의치상 연마가 끝나면 초크, 루즈 등을 이용하여 최종 연마인 광택을 내준 다음 세정 용액을 묻힌 솔로 불순물을 닦아내고 초음파 세척기에 최종 세정을 해줍니다. 퍼니스는 반드시 물에 젖은 윌에 도포하여 사용합니다. 루즈와 같은 광택제는 건조한 윌에 묻혀서 사용해줍니다. 완성된 의치를 건조한 상태로 두면 수축에 의해서 계속 변형되기 때문에 환자 구강 내에 장착되기 전 반드시 시로수가 든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진료실로 전달할 때도 물을 담은 박스나 비닐팩에 의치를 넣어 배달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제작된 완성 의치를 구강 내에 장착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데 장착 후에 의치 교환면이나 조직면 등의 수정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치과 의사는 장착된 의치의 경과 관찰을 통해 수정을 해주고 의치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 환자를 정기적으로 내원시켜야 합니다. 이번 영상인 수지 의치 제작을 완료한 후에 물이나 썰러리 워터에 담궈 치료실로 전달해줍니다. 이제 치료실에서 그 의치를 받고 나서 환자의 구강 내에 장착을 시켜주고 환자의 불편함이 있을 경우에 손을 봐주는 그런 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이번 영상인 수지 의치 제작 과정까지 하여 총이치 전 제작 과정을 발표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